나는 김도현, 61살이다. 퇴직 이후의 시간은 느리게 흘렀고 아내와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사소한 대화마저 사라져버렸다. 같은 공간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법을 배웠고 그 침묵은 너무 오래되어 이제는 오히려 익숙했다. 그런 내 매일의 유일한 탈출구가 바로 동네 공원이었다. 공원은 나에게 산책 이상의 의미였다. 숨 막히는 집 안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나라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니까. 그녀를 처음 본 날도 평소처럼 공원에서 걷던 아침이었다. 늦가을 특유의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던 그 시간,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 앉아있는 여자가 눈에 띄었다. 진한 와인색 목도리를 두르고 차가운 손을 종이컵에 감싸 쥔 채 조용히 먼 곳을 바라보는 여자는 이상할 만큼 주변의 소음과 분리된 사람처럼 보였다. 나는 벤치 끝에 조심히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숨결이나 냄새 같은 것이 공기 속에 퍼져나오는 듯했고 그 묘한 기류에 나도 모르게 시선이 끌렸다. 그녀는 자주 그 자리, 그 벤치에 있었다. 시간대를 바꿔 산책을 나가도 이상하게 마주쳤다. 어쩌면 내가 그녀를 찾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이유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녀가 거기 있으면 공원의 공기가 달라졌다. 바람의 결, 햇빛의 농도, 새소리조차 조금 더 섬세해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책을 읽을 때도 있었고 그냥 먼 곳을 바라보며 생각 속에 잠겨 있을 때도 있었다. 그러나 어쩌면 그녀는 늘 누군가의 마음을 흔들 만한 존재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손을 자주 훔쳐보게 되었다. 얇고 길쭉한 손가락, 오래된 반지가 낀 왼손 네 번째 손가락, 오래된 상처를 간직한 사람처럼 보였고 이상하게 그 손이 차가워 보였다. 그녀는 미소를 많이 짓지 않았지만 가끔 미세하게 올라가는 그 입꼬리는 내 마음 어딘가를 조용히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불편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어느 하루는 비가 오기 직전의 흐린 날이었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공원에 도착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가 우산을 들고 있었다. 내가 옆에 앉자 그녀는 말없이 우산을 천천히 내 쪽으로 기울여 주었다. 빗방울이 우산 끝에 부딪히며 작게 튀었고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단순한 비 피하기였지만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체온이 어깨를 통해 스쳐들어왔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들어 빗방울이 흐르는 공원을 바라보았다. 아주 잠시 내 뺨에 그녀의 머리카락이 닿았다. 그 미세한 스침이 하루 종일 내 몸 안을 떠돌았다. 그날 이후 우리의 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다. 스쳐 지나가는 손등의 접촉, 벤치에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그림자, 그리고 그녀가 숨을 고를 때마다 가슴에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공기 속에 조용히 섞였다. 오랜 세월 가라앉아 있던 감각들이 천천히 깨어났다. 나이를 먹어도 설렘은 죽지 않는다는 걸 나는 늦게서야 다시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공원에 나가면 그녀가 있을 거라는 이상한 확신을 느끼며 집을 나섰다. 공원은 이미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오솔길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느티나무 아래 벤치를 향해 걸었다. 역시나 그녀가 있었다. 낮과 다른 분위기였다. 풀린 머리카락, 어깨를 감싼 가벼운 카디건, 그리고 밤 공기와 섞인 은은한 향. 그녀의 시선이 나를 지나 멀리로 향했지만 내가 앉자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가 내 쪽으로 천천히 돌아왔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사이에 서로의 숨결이 조금씩 얽혀 들어갔다. 나는 천천히 손을 내렸고 그녀의 손등이 미세하게 내 손에 닿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가락이 아주 살짝 움찔하며 움직였고 나는 자석처럼 그 손의 시선을 붙잡혔다. 그녀는 손을 뺏지 않았다.
그렇다고 잡아주지도 않았다. 그 미묘한 거리에서 시작된 긴장감이 오히려 더 깊었다. 그녀가 먼저 일어섰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공원 뒤편 오솔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그녀가 돌아볼 거라 생각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뒷모습은 분명히 나를 기다리는 듯한 기척을 남겼다. 이유를 묻지 않은 채 나는 그녀의 뒤를 따라 걸었다. 오솔길을 지나 오래된 관리동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봤다. 눈빛의 흔들림과 망설임,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 절절한 마음이 섞여 있었다. 관리동은 오래된 건물이었고 누구도 오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그녀와 나만이 존재하는 듯한 고요. 그녀는 가까이 다가와 내 코트 깃을 아주 가볍게 잡았다. 그 작은 접촉 하나에 나는 순간 숨마저 멎는 것 같았다. 그녀의 이마가 내 가슴에 조용히 닿았고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에 천천히 올렸다. 그 작은 움직임뿐인데도 우리 둘 사이에 오랫동안 억눌러온 갈망이 조용히 피어올랐다. 입술이 닿기 직전 그녀는 아주 작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 숨소리는 오랫동안 참아온 외로움을 내게 그대로 건넨 듯했다. 문이 뒤에서 조용히 닫히고 작은 공간 안에는 우리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녀의 손이 조심스럽게 내 가슴 앞을 스쳤고 내 숨도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 흔들렸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끌어안지 않았다. 오히려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 조심스러움 속에 감춰진 갈망이 훨씬 더 뜨거웠다. 늦은 나이에 다시 느껴본 낯선 떨림이었다. 말로 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와 우리의 온몸을 조용히 감쌌다. 다음 며칠 동안 그녀와 나는 공원에서 자주 마주쳤다. 벤치에서 손끝을 맞대고 오솔길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걷고 관리동 근처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늘 한 발 물러섬이 있었다. 마치 서로를 완전히 끌어안으면 무너져 버릴 것처럼 그 위태로운 거리감이 오히려 더 강렬했다. 우리는 서로의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하지만 은밀한 공간은 영원히 숨겨질 수 없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오후, 나는 공원으로 나갔다. 느티나무 아래 벤치에는 그녀가 없었다. 대신 낯선 누군가가 관리동 앞에 서 있었다. 내 아내였다.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로 관리동과 공원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공원 앞방집에서 산 단팥빵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공원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내 마음 한구석에 묵혀있던 죄책감과 두려움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아내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했다. 내가 공원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 하지만 묻지 않았던 건 묻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까 두려워서였다고. 그녀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깊었다. 아내 역시 외로웠고 그녀도 한때는 나처럼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마저도 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나를 기다렸다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그녀와 나 사이의 은밀한 곳을 스스로 먼저 닫아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공원의 여자와의 관계는 내 삶을 흔들었지만 그 흔들림은 결국 아내와 나 사이 오래 묶여있던 매듭을 건드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공원의 여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녀는 어쩌면 다른 벤치에서, 다른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혹은 조용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여전히 공원에 간다. 그러나 이제 관리동 쪽으로 가지 않는다. 느티나무 벤치에도 잘 앉지 않는다. 대신 아내와 함께 천천히 걷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속도를 맞추게 되었다. 예전처럼 손을 잡지는 않지만 어깨와 어깨 사이의 거리가 자연스럽게 좁아진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은밀한 곳은
공원 뒤편의 관리동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마음의 방, 서로의 애틋함이 묶여 있던 곳, 그리고 다시 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우리 관계의 가장 깊은 자리였다. 나는 이제 그곳의 문을 아주 천천히 다시 열고 있다. 아내는 조금씩 그 안으로 들어오고 있고, 나 역시 오래된 죄책감과 미련을 접어두고 다시 한번 같은 방향을 바라보려 하고 있다. 공원에서 만난 낯선 여자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뒤흔들어 놓았다. 그러나 그 흔들림 덕분에 나는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꺼내 볼 수 있었다. 잃어버린 설렘도, 오래된 외로움도, 다시 붙잡아야 할 사람도. 그녀는 내 삶을 지나갔고 남은 건 기억뿐이다. 하지만 그 기억은 나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당신도 아마 마음 깊은 어딘가에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은밀한 곳이 있을 것이다. 그곳의 문을 아주 살짝 열어보면 어떨까? 때로는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관계 속에서 잃어버린 감정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